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노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노다심입니다. 네, 그래서 노다심이군요. 네. 네, 심리학 컬럼니스트로 또 심리상담센터 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저도 사실은 우리 강 대표님 딱 보자마자 저 심리학자니까 지금 자리에 앉으면서 나의 표정, 나의 눈빛 이렇게 보시면서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질문들 가끔 받으시죠? 네,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아서요. 예전에는 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네.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 그 질문을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딱 보면 알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나요? 많이 겁내들 하시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겁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시나요? 좀 이렇게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좀 저는 설명을 해줘요. 네,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들 인식이 바뀌긴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심리학이나 심리상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네. 요즘에는 심리상담센터도 좀 많아지고 네. 또 심리학자들이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좀 나오면서 예전보다는 많이들 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심리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읽어주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또 그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그냥 내 스스로 쏟아놓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심리상담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 자체로 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심리상담은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심리학의 원리와 법칙에 근거해서 굉장히 좀 인생에서 중요할 수 있는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네. 심리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뭐 돈을 내고 내 마음을 뭐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 그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 내 속속들이를 누군가한테 알리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요즘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개선되는데 이제 네. 어떤 분들은 난 차라리 내 친구한테 네. 털어놓는 게 난 더 좋겠다. 네. 이렇게들 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전문적인 네, 그런 맞습니다. 상담을 받거나 네. 또 도움을 받으면 네. 조금 더 치유가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이 코너를 마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네.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이제 심리 상담을 맡아주셨으니까 사연 들어오는 대로 조금 네. 말씀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5189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점점 가족과 대화도 없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외로움이 너무 격하게 느껴질 땐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제가 보낸 문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문자를 읽어주시는 김명숙님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나쁜 생각도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 많이 울어요. 3년 전만 해도 바보처럼 참 잘 웃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걸까요? 이런 감정 괜찮은 걸까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온전일을 하고 계시고 점점 가족과 대화도 없고 외롭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제 추측상 중년 남자분의 사연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외롭고 이런 거는 중년 남자분의 뭐 갱년기와는 다르게 봐야 할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네. 네. 일단 호르몬 변화가 많이 있는 갱년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갱년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나이대에 호르몬 변화를 겪으시는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다 이분처럼 이렇게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좀 잘 버텨내면서 잘 지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연 보내주신 5189님은 좀 위험한 생각까지 했다고 또 하시니까 이거는 분명히 갱년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제 마음의 어떤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나 이제 다가올 수 있다. 근데 특히 여성들에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성분들은 원래부터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변화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좀 도움도 쉽게 요청하시고. 친구들끼리도 교류를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자신의 마음 변화나 감정 변화가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네.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3년 전만 해도 잘 웃으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혼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좀 이렇게 힘들게 안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실제로 갱년기를 겪으시면서 감정 변화가 많아질 때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물이 많이 난다.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남자가 뭐 울면 안 된다. 남자는 뭐 3번 울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자도 인간인데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 변화, 특별히 눈물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갱년기도 갱년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뭐 호르몬 관계 뭐 그런 걸로 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사연을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가족들과 점점 그 대화도 없고 또 일은 하는데 그래서 더 힘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삶의 현실에서 굉장히 애쓰시느라고 외면하고 살았던 좀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는 마음의 신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원래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이제 뭐 신생아부터 아기들은 뭐 이렇게 말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하는데 감정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과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굉장히 감정이 중요한 어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특별히 남자분들이 뭐 자신은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셨던 그 상태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그게 비정상이었다. 오히려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처럼 다시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도기다.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고 또 감정 표현을 하라는 거는 내 느낌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가족과의 갈등이 굉장히 뭐 심한 상태거나 아니면 가족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좀 서먹하고 어색하더라도 가족과 좀 마주 앉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가족들에게 요즘 특별히 이제 본인께서 느끼시는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라도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아이러니하게 가족한테는 외면받으시는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럴 때 느끼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가족에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괴리감 때문에 느끼시는 외로움 네. 또 그런 좀 위험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용기를 내셔서라도 아니면 좀 처음에 뭐 편지를 쓰신다든지 네. 이렇게 좀 문자로라도 이런 어떤 소통의 자리를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끔 주변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참 그래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솔직히 내 지금 감정이 나로 인한 감정인지 네. 어떤 상대, 가족, 네. 뭐 부인이나 또는 뭐 남편이나 아이들로 인한 감정인지 그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말 내 감정이 나 때문인지 상대방 때문인지를 혼자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네.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전에라도 네. 일단 가족과 마주 앉는 거를 최우선시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엄청 서먹서먹하죠. 네, 낯설고. 네. 네. 그래서 막상 이제 실제로 상담센터에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도 네. 다 같이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도 네. 보통 이제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아내 되시는 분이나 자녀들까지도 네. 너무 그 자리를 어색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어색하다고 계속 피하게 되시면 사실은 외로움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마음의 적입니다. 네. 마음 건강의 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위험한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마음 건강의 적을 그냥 두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시고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네. 가족들과 마주 앉으시는 그 시도를 하시고 네. 그렇게 마주 앉았을 때 사실은 이야기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정말 우리 가족 또 나와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그때는 용기를 내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경우에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약간 가족 간에 이제 대화도 별로 없고 서먹서먹해서 용기를 내서 대화를 해보고자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말을 꺼내면 어느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 얘기를 좀 진행되다가 다시 또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른다. 네, 이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는데 네.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의 원인을 찾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죠. 찾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그럼 뭐 사실은 가족들은 삶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도 서운한 게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10년, 20년 동안 서운한 게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왜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서로 비난하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의 이야기로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확히 자신이 어떤 게 좀 서운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좀 이런 게 서운했고 나는 좀 이런 걸 원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 탓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안 좋은 경험으로 느꼈던 것들. 그렇죠. 그 당시 내가 이랬었다 기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주어를 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너로 써서 네가 이랬잖아, 당신이 이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런 걸 원해. 나는 좀 당신이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자라고 분명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또 니 탓, 내 탓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씩 놓고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네. 먼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섭섭했던 거, 네.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쭉 써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된다면 네. 진짜 소통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이제 일기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언도 주고받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안 좋았던 경험 얘기를 꺼내면서 답을 좀 유도해가는. 네. 근데 이제 아까 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위험한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셨던 부분이 참 마음에 걸려요.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하셨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제 위안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외롭다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중년층,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족이 다 있고 그런데도 집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건강의 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우울이나 불안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이나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그 우울이나 불안을 증폭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로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좀 시급하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어떤 마음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각자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닌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301호나 201호나 501호나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위안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버겁게 느껴진다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 감정을 표현을 하고 그거를 어떤 네 탓이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이랬었어. 이런 그런 경험을 위주로 얘기를 꺼내서 공감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용기가 안 나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용기가 안 나신다고 주저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용기를 냈을 때 낯설기는 하지만 아내분이나 자녀분들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낯설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내나 자녀분들도 나도 내가 먼저 할 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덜 외롭고 또 처음에 용기 내기가 어렵지 그런 용기를 내다 보면 큰 용기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극복해 나가는 거겠죠. 오늘 저희 오늘부터 새롭게 마련한 월요일의 코너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요 다방에서 여러분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면 문자로도 또 편지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언제라도 괜찮아요. 문자번호 샵 우물정 0945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편지 보내주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상암동 76 이래도 되고요. YTN 뉴스케어,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코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나 혼자 외로운 거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다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버텨내기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방송 중에 문자로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이고요. 좀 긴 사연이다 싶으면 편지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YTN 뉴스케어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케어 빌딩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사연 보내주셨던 분 5189님께서 방송 지금 막 들으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소름 돋네요.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반응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9676님. 저는 결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뭐 몇십 년간 다른 그렇죠. 환경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문제만 있으면 나만 없어지면 돼.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도 먹고 응급실에도 갔었습니다. 그 후 와이프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으며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못 느껴서 한 달 받고 그만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모든 청취자님들 힘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다면 주저 말고 상담 받아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분은 정말 좋은 케이스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 지금 얘기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못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럴 때는 선생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신뢰를 못 느끼고 있다. 네.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이 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셔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실제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 네. 심리 상담은 그저 상담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러 가는 거는 절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간 만큼 더 큰 용기를 내서 말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 이상이 네.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상담자랑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도 네. 내 앞에 앉은 상담자가 내가 선생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제 상담자랑 새로운 어떤 신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8328번 청취자분께서 사는 것이 다 힘든 거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누구나 항상 다 기분 좋고 뭐 다 기쁜 일만 있고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누구나 겪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건데 이렇게 미디어나 또 개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되게 행복한 모습만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행복하기만 한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네. 좀 되실 거예요. 너도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럼요. 그렇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도 행복할 수는 있어. 뭐 그럼요. 이렇게 네. 출발을 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사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사연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 마음다방 코너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제 말을 좀 줄여야겠어요. 너무 문자가 많아서 오늘 죄송합니다. 사연을 다 소개 못해드려서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재밌게 좋은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누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 김병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